안녕 여러분. 오늘은 그 대폭발 우주론의 문제점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데요. 그 문제점 두 번째는 우주의 편평성 문제입니다. 이 우주의 편평성이라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주를 관측했더니 우주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우주를 관측했더니 우주의 끝부분에 가는 그 우주의 지평선 끝부분이 이렇게 곡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탄하더라. 이게 우주의 평평성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곡률이 0인 우주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곡률이 0인 우주더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 우주에 있는 우리가 현재 우주의 밀도와 그리고 임계 밀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밀도라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흑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통 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까지 이렇게 모든 걸 합한 걸 우주의 밀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우주의 밀도를 그냥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임계 밀도를 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좀 나눠지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오메가라는 값은요. 그냥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경우는요. 지금 이 오메가 값이 1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메가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요.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얘가 1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임계 밀도가 우주의 밀도보다 커야 돼요. 그럼 오메가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청력이 크고 우주에서 인력이 작으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오메가 값이 1보다 큰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우주의 밀도가 큰 거죠. 자, 그럼 우주의 밀도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주가 팽창을 하다가 인력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수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오메가 값이 1인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우주 밀도하고 임계 밀도가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주 밀도하고 임계 밀도가 똑같긴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곡률이 거의 0인 우주로 관측이 되잖아요. 그럼 곡률이 거의 0인 우주로 관측이 되려면 이 3번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해서 우주의 지평선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어서 급팽창 이론이라는 걸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우주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팽창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멀리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곡률이 있는데 지구 자체에서 우리가 이 지구의 표면을 보면 곡률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주가 너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끝을 관측을 했을 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냥 곡률이 0인 이렇게 평탄한 우주로 보인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수능 특강이라든지 여러 교재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그림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바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지금 했던 것처럼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탄한 우주가 있는데 열린 우주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 밀도가 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요. 지금 평균 밀도가 그 우주 밀도라고 합니다. 임계 밀도보다 큰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2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닫힌 우주고 3번에 해당하는 경우는요. 지금 평균 밀도, 다시 말하면 우주 밀도하고 임계 밀도가 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곡률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닫힌 우주에서는 곡률이 플러스 값, 열린 우주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래프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현재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럼 현재 우주를 측정을 하면은요. 이 우주가 여기 기울기 값에 해당하는데 이 현재 우주에 해당하는 이 기울기 값은요. 열린 우주든 평탄한 우주든 닫힌 우주든 똑같은 기울기 값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열린 우주인지 평탄한 우주인지 닫힌 우주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탄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급팽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빅뱅 이론이 수정이 되는 건데 현재로부터 138억 년이라는 숫자를 계산을 하면은요. 쭉 가가지고 여기 점선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그 숫자가 딱 나와요. 만약에 지금의 우주가 열린 우주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보다 많을 거고요. 만약에 닫힌 우주라고 한다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보다 적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138억 년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평탄한 우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우주를 설명을 할 때 급팽창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면 곡률이 0인 우주가 관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빅뱅 이론, 다시 말하면 급팽창 이론의 문제점을, 죄송합니다. 급팽창 이론이 아니라 그 대폭발 우주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대폭발 우주론의 문제점, 우주의 지평선 문제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곡률이 0인 그런 우주 해결하는 방법을 급팽창 이론으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래프까지 확인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우주는 평탄한 우주다 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